안녕하세요. 저는 원당에 있는 배다리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신동수입니다. 제가 그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주민들의 모임을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지역이 오래되고 이제 어르신들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민 모임이 너무나 없는 지역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주민들 스스로 움직여서 스스로 뭔가 이렇게 모임을 하는 그런 조직이 없다 보니까 시작이 되게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 지역에 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만나봅시다. 이렇게 해서 모임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도시재생이 이런 거구나 라고 요만큼 느끼는 그 과정 안에서 그러면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누군가는 함께 해야만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협의체를 조직을 했죠. 그래서 그 과정도 사실은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지역 안에서 도시재생이 뭔지는 모르지만 궁금하신 분들도 꽤 많았고 뭔가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집은 그곳이 아니고 사업장만 있다 보니까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당신은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당신이 살고 있는 집값하고 아무 상관도 없을 텐데 왜 여기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만나고 모임을 하느냐. 도대체 속 꿍꿍이가 뭐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역 안에서 조금 이렇게 이름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의 홍보를 그냥 지역 안에 봉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꿍꿍이는 요만큼 있었지만 나머지는 그냥 어쨌든 나도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니까 지역 안에서의 사는 삶에 대한 그 로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주민협의체 활동이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던 게 지역 안에 이제 이사 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된 세대도 있었고 저처럼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40년, 50년 살아왔던 토박이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모이니까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변화를 눈으로 봐왔고 근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고 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여기에서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생각에 또 기대감이 있고 저는 저대로 또 어차피 이제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곳이니까 이왕이면 좋은 발전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죠. 그래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사실은. 저희 주민협의체 활동은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생각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은 있었지만 지향하는 목적이 같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도 잘 정리가 돼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너무 신나게 한 거죠. 2017년 12월에 우리가 이제 뉴딜 사업에 선정이 되고 주민협의체를 결성하기까지는 1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그 1년 동안에 도시재생 교육을 통해서 계속 뭔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계속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주민협의체가 이제 조직이 되고 나니까 마을에서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다가 보조금에서 예산도 나오니까 됐다 신나게 그럼 좀 놀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재생은 어쨌든 행정과 함께 주민이 계속 의견을 보태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이고 주민협의체는 그런 행정이 하지 못하는 일 중에 어떤 부분들을 조금 같이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주민들이 뭔가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자가 저희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안에서 이 재미없고 낡고 오래된 이 지역에서도 이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라고 이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서 뭐 음악회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씩 이제 알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도시재생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고요.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그 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3년 안에 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임원들도 고민을 했죠. 그 주민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들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행정에서는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런 욕구가 없잖아 있었고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거는 사실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라고는 하지만 뭐 사회적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을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해왔지만 사실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시작을 하고 보니까 사실 어려운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마을을 위해서 뭔가 뜻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함께 의견은 딱 모아진 것 같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또 다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 안에서 사업을 통해서 이익금이 생기면 그거 마을로 다시 씁니다. 우리는 배당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곳에서 제가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에 관련해서 요즘에 가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후원하라고 하면 그거는 하겠는데 100만 원씩 내가지고 사업하라고 그러면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해서 정말 사업을 얼만큼 일으켜서 수익 구조를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다시 그걸 마을 안에 충분히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배다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많이 끌어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을 끌어내서 그거를 사업화하는데 조금 연결을 많이 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하고 또 이사님 한 분은 교육이나 프로그램 기획 이런 쪽에서 조금 이제 탤런트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업과 연결시킬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도시재생 선진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자. 하루 혹은 1박 2일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전국에 있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견학을 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좋은 그런 경험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잡게 됐고요. 뉴딜 사업지에서 노후된 그러니까 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교육이 굉장히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수리 교육도 프로그램을 좀 잡아서 강사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리고 지역 안에 또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사업들은 뭔가 사실은 지금 특화된 사업으로 잡은 거는 교육 사업 정도라고 봐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엄청 기승을 부릴 때 그럼 우리도 소독 방역 사업을 좀 해보자 해서 소독 방역 사업을 교육을 받고 이제 준비를 해서 소독 방역에 대한 이제 자격을 취득을 했죠. 첫 수익 사업이 바로 소독 방역에서 나왔어요. 그 호수공원 시설물 소독을 했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아, 이게 단발성으로 끝낼 사업으로 준비할 게 아니라 뭔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갖고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소독 방역하는 일에 같이 투입을 해서 일자리도 조금 더 만들고 하려는 그런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입찰을 위한 준비라든가 이런 걸 또 나라장터에 가입을 한다거나 해서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길게 텀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5층에 우리도 마을 카페를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을 카페는 돈을 버는 카페는 아니더라고요. 돈을 써야 하는 카페가 바로 이 공간인 거예요. 주민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커피도 마시고, 물론 커피를 사서 마시고 하지만 그 커피는 그 주민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하나의 매개일 뿐이지 그걸 팔아서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공간은 아닌 거예요. 자꾸만 여기에 주민들이 오게 해야 되니까 단순히 커피를 팔고 뭐 디저트를 파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소모임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마을 안에 그런 공동체들이 조금씩 생성되도록 아주 작은 모임이라도 뭐 3명이든 5명이든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곳이 바로 5층인 거예요. 그래서 5층은 저희가 이제 12월 중에는 아마도 오픈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조합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단순히 여기서 돈을 벌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지금 한 가지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은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점은 사실 많죠. 왜냐하면 지역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려다 보니까 약간은 한정되는 그런 지역 안에 한정되는 그런 점도 있는데, 이제는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이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어떻게 결성이 됐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우리 임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우분투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저는 그 우분투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좋았던 게, 먼저 달려가서 그 딸기, 그 과일 바구니를 차지한 그 친구가 있었다면 이런 도시재생 사업은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 같이 가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야 행복한 거지, 혼자 차지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이, 저는 도시재생을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서 함께 손잡고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가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먼저 막 뛰어가가지고 차지하고 이거보다는 그 변화되는 시간들을 함께 느끼다 보면은 그게 같이 상승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야겠구나, 이런 활동을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굉장히 적절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배다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다 같이 가려고 하는 우분투의 정신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도시를 바꾸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민협의체 활동을 했고, 그리고 주민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교훈들, 그 다음에 그 값진 시간들, 경험들이 결국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다시 탄생하게 했고, 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기업으로, 저희도 이제 기업이 된 거잖아요. 기업으로 키워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무래도 주민협의체 활동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요. 기업이고 우리가 수익 사업을 통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그 벌려진 돈을 다시 마을에 써야 된다는 그런 구조 때문에라도 굉장히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고, 어떨 땐 자다가 눈이 뻘떡뻘떡 떠지기도 해요. 진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도시를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 얘기를 할 때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서 마을관리 협동조합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뭐 내년에는 더 힘들 수 있다는 얘기는 하는데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고 나서 어떤 가치 지향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합원 교육을 되게 강화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조합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고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잘 공유가 돼야만 뭔가 역경이 오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도 그 부분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아주 천천히 느리지만 조금씩 도시가 바뀌는 게 아닐까. 특히 낙후된 도시는 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사실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 3년을 하면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의외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물리적인 곳에서 드러나는 것도 있죠. 그런 거는 있지만 그거 말고도 주민들이 뭔가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자꾸만 생긴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정말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활동들이 기반이 돼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금 운영하는 데 노력을 함께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사무국장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자기의 개인적인 그 일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올인하기는 좀 힘든 점이 있지만 그래도 마을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면서 바뀌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끼고 있고 제가 다른 곳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누군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재개발 안 되고 전면적인 뭐 아파트 개발이 안 된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냐.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행정이 그만큼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마을에 사는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도시재생이 뭔지는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다만 그 도시재생이 뭔지는 모르지만 마을의 변화가 궁금해하고 그 마을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교육이 되어야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했을 때 주민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도시재생이 뭔지도 모르고 뛰어드는 거는 너무 무모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나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도시재생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그래서 사실 교육 자료들은 엄청 많거든요. 유튜브에도 도시재생에 관련한 자료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고 제가 그쪽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재생으로 약간 들썩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로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도시재생을 하고 싶은 분들은 충분히 교육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분투의 정신이 바탕이 돼서 그냥 내가 사는 곳이 어쨌든 나는 여기가 집값이 올라가든 뭐 어떻게 되든 이곳에 살고 이곳에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생활하는 곳이 좋아지길 바란다면 참여하세요. 교육받고 참여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그렇게 참여하고 해야만 이루어지지 가만히 앉아서 누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